서울대학교 입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서울대학교 입시 먼저 정원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내 3,275명이었던 2022학년도 정원이 2023학년도 되면서 3,282명, 7명 정도가 증가했네요. 정원에는 185명 이내로 뽑던 것들이 188명 이내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체 정원은 지금 수시가 지금 2,273명에서 1,973명으로 116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300명 감소를 했고요. 그 세부로 들어가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별되는 지균 전형이 681명에서 2023학년도 565명으로 116명 감소했고, 학생부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로 1,592명에서 1,408명으로 184명 감소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수시가 300명 줄어죠. 300명. 그 다음에 7명은 정원이 늘어난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2명에서 그때는 약 30%였는데, 네. 2021년은 더 적었어요. 20몇 %밖에 안 됐었는데, 네. 30%로 올랐고, 2024년에는 40%가 좀 안 되는 정도, 약 40%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게 이야기하는 함의가 되게 크거든요.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시로 많이 보냈던 학교들은 10% 정도는 수시로 못 보낸다. 10%는 못 보낸다. 왜냐하면 수시가 10%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시가 10% 늘었으니까 재수생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맞습니다. 10%만큼은. 그 다음에 지균이 116명이 줄었고 일반 전형이 184명이 줄었다는 거는 지균은 일반고에서 많이 갔으니까 일반고에서도 116명만큼은 지균으로 서울대학을 갈 가능성이 줄었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및 과거 영재고는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을 많이 갔는데 그 학생들은 184명을 못 보낸다.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일반고 학교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95% 이상이 일반고일 거고 특목 자사고가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반고에서는 116명 못 가는 거고요. 특목 자사고에는 184명이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특목 자사고에서 대부분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갔다면 물론 전부 일반고에서 종합전형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목자사고 중에서 184명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특목자사고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특목자사고가 인원수로는 손해를 좀 보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격을.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특징적인 거를 보면 뭐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116명이 줄어들었어요. 681에서 565로 116명이 줄어들었는데 인문대가 55에서 36, 19명, 사회대가 32명이나 줄었네요. 그런데 사회대가 줄은 것 중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실은 비고가 중요한 거예요. 비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32명이 줄었는데 경제학과가 대폭 줄었어요.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네. 경제학과가 대폭 줄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은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직윤으로 경제학과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잖아요. 이 경제학과에서 제일 필요한 과목은 확통하고 미적분이에요. 미적분하고 확통은 그걸 모르면 수리경제학이나 심지어는 그 계량경제학, 미시경제학 이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수능 점수를 좀 높은 아이를 뽑아야겠다. 아니면 면접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경제학과에 대폭 감소됐는데 이게 정시지균, 지균은 지균인데 정시지균, 즉 그냥 수시지균은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거고요. 맞습니다. 정시지균은 정시가 우수하면서 내신 성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되는 게 정시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지균을 대폭 감소해서 정시지균 전환했는데 정시지균이 올해 고2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1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올해 고2, 고1 서울대 정시지균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이변, 즉 얘가 붙었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2 이하의 어머니들은 서울대 목표로 하신다면 정시지균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어떤 과가 정시지균을 뽑는지, 왜냐하면 정시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뽑는 방법이나 예상치가 비슷할 거거든요. 정시지균은 올해 고2가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 36명인데요. 이것도 다 정시지균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미술대학, 이게 특이한 겁니다. 지균으로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2023학년부터는 2023학년도부터는 한 명도 안 뽑습니다. 한 명도. 그게 전부 정시로 바뀌었어요. 정시로. 근데
농생명대학이나 사범대학, 간호대학은 오히려 늘었어요. 아, 이런 데는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보면 수의과 대학이 뭐 3명 줄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7명에서 3명 줄었으니까 40%나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약대가 4명 줄었고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음대가 안 뽑습니다. 직윤으로. 전부 정시. 그러니까 서울음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를 봐서 음악대학하고 미대, 정시 음대 미대 가게 할 텐데 서울대학교에는 음대 미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빼놓고는 100% 다 정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대 가려고 그러면 100% 다 수능을 다 봐야 되고요. 의과대학은 오히려 직윤이 둘 늘었고요. 치의대 직윤으로 한 명도 안 뽑겠다고 그럽니다. 전교 1등으로 그 교장 추천받아서 치대는 못 가는 거죠. 전부 정시 직윤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은 이게 뭐냐면은 그냥 서울대 공식 명칭은 서울대 종합전형 수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종합전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그 내신이 90%, 특히 성취평가가 90%인, 그러니까 등급이 90%인 전형이고요. 지원 자격은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이건 재수생은 못 가는 전형입니다. 그 어떻게 뽑는지를 이제 보면 1단계 3배수, 2단계, 1단계 선적하고 면접인데 요게 그 전에는 어떻게 뽑았었죠? 그전에는 일갈합산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부터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해서 서류평가에서 3배수를 거르고 2단계 가서 성적과 면접을 각각 7대3 비율로 채점을 하게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제발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만 뭐가 우울한 얘기냐면 직유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과 1명, 문과 1명을 선택해 주는 거니까 현재 고등학생은 이제 문과 1등, 이과 1등 아니면 이제 별로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전형이고.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사실 직윤이 서울대 가기 제일 좋은 전형이거든요. 맞습니다. 왜 제일 좋은 전형이냐면 대원외고도 1명 추천, 민사고도 1명 추천, 강남의 휘문고도 1명 추천, 저기 거창고도 1명 추천, 제주고도 1명 추천, 강원도에 있는 강릉고도 1명 추천, 다 한 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 한 명씩 추천하는데 이따가 경쟁률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게 1점 몇 대 1밖에 안 되는 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추천을 만약에 정원이 5명인데 7명 지원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취준을 못 맞췄으면 어떻게 되죠? 전원 합격. 전원 합격.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15명이 만약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4명이 못 맞춰. 그러면 시험을 면접을 봐서 누구 떨어지는 거죠? 1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받은 애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할 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장님이 컨설팅 했던 학생 중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학생 있죠? 네. 그 스토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학생은 일단은 정다리 자사고에서 일단 탈락을 한 상태에서 전혀 고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민서원 연구소를 찾아왔는데요. 소장님 그때 컨설팅 하실 때 학교 배정부터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굉장한 관건이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능이나 이런 경험이,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역 학교 중에 명문고 제외하고 2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 학생 얘기를 좀 하면 얘가 용기는 많고 착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전교 3등 정도 하는데 네, 경기도에 있는 소도시에서 네. 그 전교 3등이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오면은 뭐 한 반에서 중간 정도 실력 정도였어요. 얘가 이제 자사고를 전국 단위 자사고에 원서를 냈는데 당연히 이제 잘 안 됐고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야 될까요 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한 단계 낮춰서 그거보다 바로 아래 고등학교를 가라. 왜냐하면 니네 학교 전교 1, 2등이 가는 학교를 좀 피하자. 그랬더니 그 학교를 가면은 1등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다 A라는 고등학교를 간대요. 전교권 네, 애들이. B라는 고등학교는 안 간대요. 그럼 거기 가면 아무도 없대요. 네. 그럼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등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최저를 맞추자. 그래서 최저 맞추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윤을 됐어요. 그러니까 높은 성적으로 1점 초반대 내신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추천을 받았고 용감하게 보통은 뭐 그렇게 하면 뭐 약간 수시 지원은 낮은 과를 내는데 네. 서울대 경영학과를 그때 지원을 했어요. 결론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 가면은 전교 1, 2등을 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러면 휘문고등학교 중동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휘문 중동도 1, 2등을 할 수 있으면 직윤을 노려볼 만한데 만약에 휘문 중동 갔을 때 한 반에서 10등 정도 할 것 같아도 어떤 학교를 가면 1, 2등을 할 수 있는 학교라면은 그 아이한테 서울대만 직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장 추천이 고대에도 있고 카대에도 있고 아니면 교과 전형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대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전형들은 굉장히 많아서 전교 1등부터 시작해서 한 5, 6등까지는 추천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명한테 다 추천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교장 추천 전형이 제가 보기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애들끼리 경쟁하니까. 그래서 전교권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은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사실 아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단계 전형이에요. 이 단계 전형이 아닐 때는 원서를 낸 모든 학생들을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원서를 낸 모든 학생들. 근데 그전에는 서울대학교가 단계 전형이었어요. 단계 전형일 때하고 일괄 전형일 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괄 전형일 때는 다소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지역자사고 아이들도 서울대 직윤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자사고 중에 하나인 현대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균형 선발로 합격한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1.0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자사고도 전교 1등이 1.0은 끊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1점대 초반 정도의 그 성적이었는데 비교과 활동이 너무 좋은 거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으로 교과 활동을 커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리 전교 1등이라도 교장 추천을 받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고 못 맞추는 학생 의외로 많아서 아니 우리 그 학생도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최저를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다니까. 전교 1등인데 어느 학교는 5등급도 최저를 다 맞추는데 어느 학교는 전교 1등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맞추는 학교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영역, 지금은 4개 영역에서 4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인데 그 과탐들 그 과목 평균 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대 직윤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은 인성 면접을 안 봐요. 오히려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는 종합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 전형에서 썼던 MMI, 다중 미니 면접, 멀티플 미니 인터뷰. 그래서 한 5명, 6명 선생님한테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묻는, 상황 제시문을 묻는데 뭐 정답이 100% 있지 않지만은 논리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 아이가 의사로 자질이 있는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만큼은 직윤을 아까 늘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늘리는 대신에 뭘 본다고요? MMI 면접. 그렇죠. 인성 면접이 의과대학만 인성 면접이 아닌 MMI 면접을 봐서 전교 1등이라도 의사가 될 자질이 없다면 떨어뜨리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그러면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MMI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혹시 심리적 부담감으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에 입시하고 의대 네. 직윤하고 내년에 직윤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금 고3까지는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원서만 내면 다 평가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MMI가 없어요. 근데 이번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9월달 기준으로 보면 의과대학 수시 경쟁률이 6대 1인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3배수를 뽑으니까 네. 지금 3대 1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MMI가 들어간다고 하면 MMI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나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원서를 안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대 1 이내로 지원을 하면 서류평가는 다 통과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9대 1까지 되더라도 서류평가는 다 통과되는데 그 다음에는 MMI를 보는 목적이 뭘까요? 내신 성적이 좋지만 의사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을 있죠.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지. 네. 입시는 붙이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거르는 시험이니까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어서 내가 1.0대의 성적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건 안 그렇습니다. 인성 면접으로는 합부를 많이 결정하지 않아서 내신 성적으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제외한 서울대 모든 직윤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로 거의 90% 결정이 되고 10%로 약간의 미세 조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고3까지는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그런데 고2부터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에서 MMI를 본다는 얘기는 그것도 지균에서, 수시 지균에서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MMI가 너무 형편없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이 다소 덜 좋더라도 MMI가 높으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발표 수업이나 그 다음에 MMI가 준비가 된 그 전교권 학생들은 의과대학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뒤집어짐이 안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내신 성적을. 의과대학에서는 MMI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집어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쵸. 이제 그야말로 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천을 받은 학생이 뭐 3.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처럼 1.0에 수렴을 하지 않아도 의과대학만큼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른 과들은 뭐 그건 쉽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걸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직위원을 보면 1단계에서 서류를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1단계가 이제 100이 되는 거고 면접까지 해서 이제 총 100. 도식화돼서 보니 진짜 비교과가 평가되는 항목이 작네요.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 서류 중에서도 교과가 90%, 비교과가 네. 10%. 이 비교과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죠. 세트. 전교 1등 다 써줬을 거고. 네. 그다음에 성취도 A 다 받았을 거고. 네.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서울대 원서 내래가 서울대에서 들으려는 과목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니요. 다 들었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교과만 등급을 남는 많이 거죠. 신경 예, 써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 직위원 총 정리를 하면 2022년도까지는 종합평가, 일괄평가를 했고 응시자 모두 서류평가 및 면접 실시했고 일괄 결정을 했고요. 2023년도 지금 고2, 고1, 중3 이런 애들은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는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은 여기서 변화가 있죠. 요게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큰 변화인데요. 옛날에는 과학 과목을 화학 1, 물리 2 이런 식으로 1, 2를 보게 했어요. 네, 아니면 2, 맞습니다. 2까지도 가능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1을 보게 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문제는 아니죠. 뭐 발생할까요? 변화죠, 변화. 문제랄 네. 건 없고.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원서를 냈는 학생이 화학 1, 생물원을 봐서 둘 다 만점을 받고 수능에서 다 맞았어요. 네. 수능 올 만점자죠. 네. 서울대 못 내잖아요, 원서. 원래는 네. 못 내죠. 1, 기존 2였으니까. 제도면. 네. 근데 재수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만점자들이 대거 서울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 네. 정시가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있다는 거고, 지규는 1, 2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지규 학생들도 1, 2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원 감소가 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2022 서울대 수시 모집 경쟁률. 자, 이거 서울대 지균 수시 모집인데요. 잘 볼게요. 지금 3배수 뽑겠다고 그랬는데 전체 최종 경쟁률은 3.53대 1이기 때문에 일괄 모집한 거나 단계별 모집한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3.53대 1이나 3대 1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0.5 정도 차이 네네.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지균의 이게 올해 거기 때문에 내년도 이게 유지된다는 볼 수는 없는데 3대 1 이상인 과는 그 3대 1 이상이라는 거는 3배수보다 더 경쟁률이 있는 거죠. 사회대, 간호대, 공대 컴퓨터, 농생대, 미대, 사범대, 생활과학대, 자유전공학부, 의대, 치대, 수의대학대. 자, 이거는 3대 1이 넘었죠? 네. 이거는 일괄 전형일 때 서류 평가를 다 해줄 때 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MMI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좀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말로 다 할 테니까 말로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문대는 2.28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인문대는 2.82대 1. 2.82대 1. 2.82대 1이니까 3배수를 뽑는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3배수 이내니까 인문대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 근데 이거는 뭐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치외교학부는 3.04대 1. 경제학부가 2.38대 1. 별 차이 없죠. 사회학과는 5.24대 1. 그러면 올해 같으면 붙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거고. 네. 인류학과 6.57대 1이니까 안 되겠다는 거고. 심리학과 2.5, 지리학과 2.1. 자, 수학과 수리과학부 2.7, 통계학과 1.5네요. 1.5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9명 뽑는데 14명 냈죠. 이 중에서 4명 정도만 최저 못 맞춰라. 뭐 다 맞추겠지만. 자, 물리천문 3.0, 화학부 2.0, 환경과학 4.0, 지구환경 2.0. 쭉 넘어서 경영대 2.5. 자, 우리 학생이 저걸로 붙었네요. 경영대 2.5. 그러니까 맞습니다. 27명 뽑는데 69명 지원한 거고요.
건설 1.7. 야, 1.7이면 좋네요. 그죠? 네. 원자핵공학과 1.9, 조성과 1.5. 서양학과는 5대1. 그죠? 디자인과 동양학과는 14대1. 어떤가요? 동양학과는 동양학과는 0.5대. 0.5대1이니까 2명 보면 1명 지원했어요. 얘는 할렐루야. 지금 최저만 맞추면 최저만 맞추면 합격. 뭐 이렇게 서울대 되겠죠. 생이네요. 서울. 그러니까 이게 지균이 경쟁률이 3대1밖에 채 안 되는 사실 이거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볼게요. 이쪽 보면 사범대 국어과 4점, 그쵸? 도어과 1.4, 불어 1.6, 사회교육과 7.5, 윤리 8.0 높죠. 최대 네, 7.0. 생활과학대학교 보면 의료학과는 1.7, 소비자아동학과는 6.8. 각 특과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자, 수의학과 4.2, 약대 5대1, 작곡과 1.5, 작곡과 이론 전공 끝내주네요. 한 명 모집에 한 명 지원, 1.0입니다. 무조건 합격이. 최저만 맞췄다면. 자, 그렇게 되죠. 의대는 6대1, 자유전공학부 6대1, 지대 5대1. 자, 이게, 이제, MMI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6대1이기 때문에, MM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3배수를 뽑는 단계별 전형에서, 이 세 과, 특히 의대는 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수시 전형 단계별 모집하고 유리한 점, 불리한 점 학교별로 좀 나눠서 설명할게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분석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저희 민서원 연구소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서 어쩌라고 답을 안 해주면 답을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시지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시기준으로만 보시면 아시고요. 거의 모든 대학교에 교과 전형을 같이 유추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교장 추천도 못 받을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울대학교 입시는 다른 대학교 입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학교 교장 추천이나 다른 학교 교과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단계별 모집하면 유리해집니다. 왜 유리해지냐 하면 일단 1단계를 통과되어야 면접을 볼 수가 있거든요.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 못하면 면접도 못 보기 때문에 특목자사, 광역자사, 강남명분, 뭐 전국자사 이런 학생들 내신 따기 힘든 학교들은 아무래도 1단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3배수 이내에 되면은 네. 합격할 수 있어서 내신이 아주 좋은 애는 3배수를 신경 쓰지 말고 원서를 내면 되고 혹시 내신이 좀 덜 좋은 교장 추천 전형을 받은 사람은 어디가 3배수를 계속 안 되는지 그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또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머리 쭈뼛쭈뼛 쓰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내신이 좋으면 그냥 지원하면 되고. 그래도 일반고 애들이 불리한 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지규는 일반고의 몫이 한 8, 90%였는데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네, 준 만큼은 좀 불리해지는 거고요. 수시지균에서 특목자사, 광역자사, 강남명문고 이런 학교들의 유리한 점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리한 점은 단계별 모집에서 부집했는데 의대 MMI 이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중에서도 거의 내가 이과 1등은 확보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건 보면 이제 경쟁자가 너무 약하다든지 아니면 2학년 정도 됐는데 나하고 2등하고 격차가 좀 심하게 벌어져서 3학년 때 도저히 얘가 뒤집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MMI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의대에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 의대 MMI에서 서류 평가 통과되는 학생들 숫자 중에서 그 MMI가 준비된 학생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부터 면접 준비 1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으로 뒤집기가 힘들어요. 더 내신 1이라도 더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대가 MMI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MMI로 내신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서 전교 1등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면접형 수업이든 아니면 요거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제일 잘하는 부분이 우리가 면접 그 다음에 재신문 면접 이런 걸 잘하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는데 내가 전교권이 거의 확실하다. 고등학생 중에서.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연습을 하는 걸로도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과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직접 보시나요? 네, 수업 제가 직접 합니다. 서울대학교 MMI 면접 수업은
저하고 우리 MMA 그 면접 네. 팀장이 있거든요. 둘이서 같이 직접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자, 수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일단 댓글 중에서 이제 좀 혹시 수시 일반 전형이나 수시 지균이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좀 관련 있는 질문 있으면 골라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수시 일반 모집 전형하다가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줄리아 K님이 지금 중3인데 교회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인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는 유지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서 내가 공부가 잘 된다. 그거는 안 할 필요가 없고 사실 뭐 대학 가려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저는 그때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중간고사 때문에 교회 빠지고 공부한다고 내가 성적 잘 나오는 거 못 봤고 절에 다니고 있으면 절도 다니고요. 봉사활동 주말마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있다면 그거 도와주면서 중간고사 공부하세요. 정말 그 아름답거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공부 그런 활동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한다 그러면 성적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중한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지 뭐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사람은 고3 때까지도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하고 절을 다녔던 사람들은 절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할머니 생신 때 할머니한테 인사도 하고 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눠 쓰는 거죠, 시간을 그렇죠. 효율적으로. 송송님이 현재 중2인데 아이는 자사고만 고집합니다. 저는 내신 때문에 일반고 보내고픈데 얕은 지식으로 설득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밴드웨건 이펙트. 밴드웨건 이펙트가 네. 남이 가면 좋은 건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뭐 베블렌 효과도 있죠. 비싸면 더 많이 사고 싶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품질을 볼 수 있는 합리적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대학을 잘 가자고 그 고등학교 유명한 이유는 대학을 잘 보내기 때문에 유명한 건데 그럼 내가 그 대학을 선택하는 거는 저 학교를 가면 내가 대학을 잘 가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사실 근데 그 공부에 남녀공학을 저한테 이제 선택의 경우에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남녀공학이 남학생이 내신 따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최상위권은 안 그래요. 그럼요. 아주 최상위권은 남녀의 구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주 최상위권은 한 상위권 정도는 아무래도 남자애들이 몰려다니거나 게임하면서 좀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남녀공학의 문제점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질풍노도의 시대, 감성이 막 타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로만 지내야 되는데 이게 그 이상의 마음이 막 생기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16살 이상 모아놨는데 어떻게 그 좋은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깨지거든요. 많이들 깨지는데 깨졌을 때 보면 말이에요. 여학생은 데미지가 30이고요. 남학생은 데미지가 70이에요. 남학생 깨졌을 때는 아니 제가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 그래요. 여자애들은 며칠 툴툴 털고 다시 공부하는데 남자애들은 머리 조싸고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집 앞에 가서 막 기다리고 그러나요? 뭐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비 오는 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학생이 더 관리를 잘한다. 이거는 최상위권에서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상위권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녀공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공부 이외에 관심사가 많은 아이들은 남고 또는 여고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누가 뭐라 해도 공부하는 애들은 남녀공학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수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